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엔진 주요부 교환 점검 2강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내연기관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엔진 오일 교환을 할 때에는 보통 10,000km, 또 종류에 따라서 10,000km 전후로 꼭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해줘야지 내연기관의 성능이 아직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고 있는 엔진 오일 교환 작업하는 거를 샘플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나오는 차의 종류에 따라서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엔진 쪽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여과시켜주는 에어클리어 또는 에어클리너라고 얘기하죠. 또 오일이 순환하면서 이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이물질들을 여과시켜줄 수 있는 엔진 오일 필터, 이 세 가지는 엔진 오일과 더불어 가지고 작업을 할 때 공통으로 작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근데 엔진 오일 필터가 실제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실차량 종류에 따라서 상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향도 있고, 측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향도 있고, 수직 아래로 설치되어 있는 방향도 있고, 또는 번호판이나 이런 쪽 앞에 범퍼 쪽 앞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터를 안전하게 정확하게, 또 어떤 모델에 따라서는요 필터 교환을 하거나 그럴 때 필터가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발전기 쪽을 손을대서 공간을 만들어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 보여주는 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엔진 오일 교환도 정상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경험과 수년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또 우리가 과정평가형이라든지 또 2022년도부터 시험이 좀 체제가 바뀌면서 지금 나와져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여러분이 꼭 부가적으로 또 점검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엔진에서 내연기관 내에서 오일이 순환을 하면은 우리가 운전자한테 알려줍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아니다, 지금 오일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경고등을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기판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내에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키스위치라고 하는 이그니션 스위치를 오프가 아니라 최초 온에다가 딱 놓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고등이 쫙 들어오죠. 그 여러 가지 경고등들 중에서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 적색 경고등이 하나 있을 겁니다. 차의 종류에 따라서 그 모양이나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적색의 오일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이 오일 경고등은 기본적으로 시동이 걸리기 전까지, 즉 오일이 정상적으로 순환되기 전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배터리에서부터 회로도상으로 이그니션 스위치의 전원 단자를 통해 가지고 온 단자 있는 데까지는 기본적으로 통하죠. 그러면 얘가 램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느냐, 오일이 순환되고 있는 엔진의 블럭 쪽에 오일 압력 스위치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단자 하나짜리입니다. 보통 두 단자짜리도 있는데 보통 한 단자짜리를 지금 사용을 합니다. 1P짜리를. 그러면 전원이 들어와가지고 평상시에는 뭐 접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차체로 어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접지를 시켜주는 거죠. 접지를 시킨다는 얘기는 그림에서 나와지는 것처럼 그대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니까 결국은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크랭킹 이상으로, 그러면 이제 오일 펌프가 작동이 되고 오일이 어느 정도 규정의 압력으로 오일을 압력으로 품어주겠죠. 그러면은 오일 압력 스위치는 부분을 오일이 지나가면서 그 압력 힘에 의해 가지고 붙어있던 스위치를 밀어서 오히려 떨어뜨려요. 그래서 오일이 순환이 안 될 때는 당연히 온 상태에서 경고등이 들어와야 되고, 크랭킹 이상으로 오일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오일이 규정 이상의 압력으로 밀어주면은 스위치 부분을 지나가면서 스위치 부분을 오일의 힘으로 밀어요. 그래서 떨어뜨리죠. 그럼 경고등이 오프,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행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일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럼 오일이 정상적으로 압력을 가지고 순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압력으로 순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단 쪽의 문제가 아니라 밸브 쪽, 실린더 헤드 쪽, 이쪽으로 압력이 부족하거나 오일이 없기 때문에 엔진 오일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마찰되는 부분들이 손상이 오거나 다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기시험 문제로도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일이 정말 뭐 이상하다, 오일이 없는 거야? 아니면 어디가 막힌 거야? 등과 같은 디테일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현장에서만 사용을 하지 일반적인 교육기관이나 시험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오일이 무슨 문제냐? 내가 오일량을 찍어봤는데 오일은 있어요. 근데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럼 스위치의 불량이냐? 아니면은 스위치 전 단계 어디에선가 오일이 막혀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냐?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일 압력 스위치 있는 부위를 스위치를 빼고 거기다가 뭘 설치하느냐? 압력 게이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압력 게이지를 설치해가지고 정말로 스위치 있는 부분까지 규정된 오일의 압력이 올라오는 거냐?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압력이 너무 적은데? 적어서 공급은 되긴 하는데 너무 적어? 그래서 스위치를 못 눌러? 그런 경우는 오일 압력을 필요에 따라서는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또는 적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막혀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척이나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오일이 흐르는 통로들을 깨끗하게 클리닝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부 오일 압력을 일부 조절할 수 있는 오일 압력 조절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밸브가 실제로 엔진의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밸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간단히 알아두면은 이 오일 쪽 부분에, 엔진 쪽에 들어가 있는 오일 쪽 부분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모델이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까는요, 저랑 같이 오일을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차량에 좀 사용하려고 하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 차량에 적합한 엔진 오일이 있습니다. 가솔린이냐, LPG, LPI와 같은 가스냐, 디젤이냐, 디젤도 유로 3냐, 유로 4냐, 유로 5냐, 유로 6냐, 요소수가 들어가느냐, 또 DPF나 CPF와 같은 후연소 처리 장치가 들어가느냐 등에 따라서, 또는 GDI 엔진이냐 등에 따라서 오일의 점도, 특성이 다 조금씩은 달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점도를 가지고 있는 엔진 오일을 쓰는 게 당연한 거겠죠. 요 차량에서는 요 수준의 엔진 오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교환을 하는데, 간단히 하나 볼게요. 이러시거나 여러분이 하시겠지만은, 자, 오일의 특성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SA OW20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SA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기준을 미국 쪽에서 다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계속 쓰고 있죠. API 기준도 있고요. 다 미국 쪽에서 만든 기준인데요. 보편적으로 SA 기준에서는 하이폰 앞에 붙은 더블 윈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냉간시 오일의 점도예요. 그 다음에 하이폰 뒤에 붙은 20은 열간시 오일의 점도입니다. 오일은 차가울 때에도 끈적끈적한 정도의 점도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80도씨 이상의 열을 받았을 때, 고온을 받았을 때에도 오일의 점도 변화에 따라서 점도의 특성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냉간시와 열간시 기준 두 가지를 병합한 SA 오일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고요. 이 차이가 폭이 크면 클수록 좋은 오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5W20보다는 0W20이 더 좋은 거고, 또는 0W30이 더 좋은 거고, 0W40이 더 좋겠죠. 폭이 크면 클수록 더 추울 때, 더 뜨거울 때 사용해도 점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좋은 특성의 오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합성로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나 이 정도 급만 사용하더라도 이 차량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무난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요, 자, 오일을 먼저 점검을 할 때는 엔진이 충분히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여기 보이면 오일 레벨 게이지 보이네요. 오일 레벨 게이지를 먼저 빼서 기존에 묻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닦아주고, 그 다음에 오일의 양을 봐야 되겠죠. 지금은 제가 이제 교환하려고 하니까 이따 다 교환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오일 레벨 게이지 살짝 빼놓고, 여기가 이제 오일 주입구죠. 헤드 부분이 주입구 열어주시고 열어놓으셔야 돼요.
왜? 닫아놓고 있으면은 진공이 걸리기 때문에 오일이 꿀꺽꿀꺽꿀꺽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좀 해제를 시켜놔야지 오일이 줄줄줄줄줄줄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사전에 이 작업을 해주시고 이 작업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필터 교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에어 클리너가 들어간 덕트 쪽을 통해서 에어 공기가 들어와서 에어 파이프를 통해서 스로틀 바디 서지 탱크 엔진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에어 클리너가 있겠죠. 그래서 에어 클리너부터 미리 교환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는 많이 오염이 됐네요. 옛날에는 이거 털어서 쓰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 비싸지 않으시니까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상태가 양호한 같은 사이즈의 오일로 필터로 에어컨으로 교환하겠습니다. 이런 거 교환하면서도요, 이 안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있거나 그럴 수 있죠. 가을 지나고 그러면은 빨려 들어오니까 이 엔진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게 조치하는 상태에서 닦아주거나 털어주거나 그것도 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쉽다라고 너무 빨리빨리 하시면 안 돼요. 잘못해서 케이스를 제대로 밀착을 안 했다거나 그러면은 이 안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소음 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일수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제가 교환을 해놨고요. 살짝 높이 띄워야 되니까는 본네트는 살짝 열은 오픈 시켜놨어요. 지금 진공이 안 되게 살짝만 내려주시고 차량을 찍겠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부분만 이미 잠깐 미리 견착을 좀 해놨습니다. 안전하게. 이게 이제 오일을 받을 수 있는 드레인통인데요, 오일통인데요, 회수통인데 이 오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미리 충분히 내가 작업을 잘할 수 있는 만큼 높이까지 띄운 상태에서 얘가 당연히 진입이 돼야 되겠죠. 그 이상은 띄워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미리 좀 앞에다 대기한 다음에 드레인 플러그 빼셔야 되고 오일도 같이 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장비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일 필터 교환용 컵 방식이에요. 얘를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라체핸드라든지 힙젠드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요, 오일 팬에 있는 오일을 빼는 볼트, 우리가 드레인 쿠크 또는 드레인 플러그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드레인 플러그라고 하는 렌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오일 필터 등이 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요 끝단을 좀 갈아서 찍어서 오일을 뺀 상태에서 빼면은 오일을 필터를 뺐을 때에 확 흘러내리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겠죠. 이건 전용 렌치입니다. 전용 렌치. 양쪽 사이즈 2개로 돼가지고요. 이거를 해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놓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자, 와서 보니까는 여기에 있네요. 드레인 코크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필터가 또 있어요. 오일 필터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두 개를 갖다가 빼서 오일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신유를 넣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거는 이제 작업의 방해가 안 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푸른 방향은 항상 어디입니까? 반시계죠, 반시계. 반시계로 해서 확 밀다가 넘어가면 나중에 나가니까는 약간 정확하게 지지한 상태에서 풀렸어요. 그러면 요 장비부터 손으로 어느 정도 자, 푸는데, 제가 손으로 푸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항상 누르는 힘을 주는 상태에서 풀어주셔야지 여러분이 안전하게 오일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미리 받쳐놓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일 손에 묻을까봐 이렇게 하다가 팍 떨어뜨리면은 요 플러그 드레인 코크 있는 부분하고 요 오일팬이 밀착하는데 그냥은 밀착하기 어려우니까는 와샤를 껴놨어요. 와샤가 빠지는 방식도 있고 잘 안 빠지는 방식도 있고, 빠지는 방식의 와샤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끼우게 되면 오일 새겠죠.
그런 것들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뺍니다. 누르는 상태에서 부르시라고 했어요. 누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푸시지 말고, 누르는 상태에서 반시계로.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손에서 감이 와요. 다 풀렸구나? 그 감이. 자, 어느 정도 다 풀려서 헛돈다라고 생각되면은, 얘는 굉장히 기다란 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오일은 묻지 않게. 자, 빼내주시고요. 그리고 무안에 반드시 평화사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주시면 필터도 빼주셔야 되겠죠. 필터도 컵에 딱 맞춰서 이제 얘 살짝 이쪽으로 데려와도 되겠죠? 같이. 보는 방향에서 항상 반시계 방향에 풀리는 거겠죠? 풀렸어요.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핸드폰 한다 빼셔도 돼요. 살짝 풀어놓으세요. 오일 쏟아져 흐르게. 이렇게 두세요. 그럼 억지로 빼려고 쏟지 마시고요. 그럼 오일이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죠? 이때 현장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놀지 마시고 이때는 고객 차량이다 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오일이 충분히 나오는 시간 동안에는 뭘 해줘야 되느냐? 공기압 점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기압. 저는 이거 공기압 게이지 준비해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는 카메라 넓게 잡으셔도 되고요. 정비사가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일 교환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타이어 상태가 괜찮은지, 그렇죠? 그런 거와 관련해서 공기압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시면 된다. 보통 공기압을 점검하려고 그러면은 운전석 쪽에 앞도를 열면은 비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나 도어 쪽에 트림 쪽에 규정 공기압들이 다 써 있어요. PSI나 이렇게 그걸 보고 정확하게 맞춰서 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노후화된 차량이다 보니까 없다. 그럼 타이어의 부분이 측면에 쌓여 버리는 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최고 허용 압력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최고 허용 압력이 어디냐면은 여기 있네요. 프레셔 보이시죠? 그 압력이 한 70% 정도 잡아주시면은 무난하게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그냥 32 정도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들은 놀지 말고 저거 오일 좀 나오고 있는 동안 뭐합니까? 공기압 4바퀴 돌아다니면서 타이어에 콩나물은 없느냐, 슈바루 같은 데에서는 오일은 새지 않느냐 등을 점검을 해주면서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압을 맞춰주세요. 32. 오케이. 제가 32로 맞춰놨어요. 이런 식으로 4바퀴를 다 순환하면서 차량 태워줄 때 안전하게 타이어의 핀모드 점검을 해주고 쇼바 상태도 점검을 해주고, 이렇게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같은 시간대에 능률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시험 기상 하나만 작업을 한 거고요. 거의 다 빠졌을 겁니다, 이제. 자, 빠졌다 그러면 필터에 오일, 잔여한 오일도 다 뺐으니까는 필터 빼주시고요. 좀 나오는데 쏟아주시면 되죠. 자, 기존에 썼던 오일은 이제 빼내주시고, 열어주시고 새 오일로 필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항상 비닐이 씌워져 있죠? 비닐 빼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밀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링이 들어갑니다. 고무링. 그럼 고무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썼던 오일이나 이런 거 묻어 있으니까 묻혀서 또는 오일을 좀 발라서, 그리고 새 오일을 넣기 전에
펄커나 이런 것들을 좀 헝겊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교환하고자 하는 요 부위를 좀 이물질 없게 닦아주시고 처음부터 기계 써서 그러냐? 아유 손으로 하시면 돼요. 손으로. 자 손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을 받는다? 뭐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 힘껏 한번 솔직히 이 정도만 해줘도 오일은 안 새요. 아까 그 고무링 있었죠? 예.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는 한 번 정도만 지그시 너무 꽉 뛰다가 또 부러뜨리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그시. 오케이. 작업 끝났어요. 그 다음에 드레인 코크의 통화샷 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도 한번 닦아주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통화샷 있는지 꼭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플러그 렌치 사용해가지고 지그시 너무 꽉 조이면 넘어가요. 이 재질이 알루미늄이잖아요. 문드러져요. 너무 무리하게 조일 필요 없어요. 통화시 있기 때문에 지그시 끝. 그러면 밑에서는 오일 흘리지 않게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이제 빼내주셔야 되겠죠. 차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이든 학교든 리프트 업다운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 혼자서 바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더라도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한번 반드시 확인. 그리고 공명복창에 푸는 거예요. 올립니다, 내립니다. 이거는 약속이자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프트를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안전바가 있으면 안전바를 걸어서 락을 걸어주시고 설사 락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상승된 상태에서는 한 10초 정도 하나 둘셋넷 한 10초 정도 기다려주셨다가 들어가야지 가장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자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내립니다. 동일복창 해주시고요.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건 같은 거 없는지 확인하고요. 가장 안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리프트를 사용할 때는. 이미 뭐 제가 아까 하나 맞췄지만 4개 다 맞췄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만 공개하고 잡았지만 자, 다시 이제 열어주시고요. 오일을 주입하겠습니다. 자, 아까 열어놨었죠? 캡 빼시고 난 다음에 오일 주입할 수 있는 깔때기 같은 거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위에 제가 새 오일을 뜯겠습니다. 눌러서 딱 소리 나시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보면은 은박지 같은 게 씌워져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거 뭐 깨끗하게 다 뜯어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구멍 내면은 이게 부순물이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확인. 자, 오일 주입할게요. 여기서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차마다 틀리죠. 3.6리터, 3.8리터, 4.4리터 넘는 6리터 넘는 거. 그러니까 규정대로 넣는 게 좋은데 과연 100%다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정만큼 전 단계로 들어가면은 점검을 하면서 보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직 어느 정도 넣겠습니다. 얘는. 자, 어느 정도 넣어놓고 난 다음에 또 오일이 내려오는 시간이 있겠죠. 좀 기다린 다음에 오일 레벨 게이지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오일을 뺄 때에는 오일이 묻을 수 있죠? 밑에 항상 받치고 닦습니다. 깨끗하게. 자, 레벨 게이지 보면은 F 풀, 로우, 스팟 점 두 개가 보이죠? 당연히 풀 쪽에 가깝게 차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뒤를 보게 되면 약간 돌출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어떤 거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등급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돌출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꺾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왜? 넣고 빼다 하다 보면은 이 오일 가이드 쪽에 남아있는 오일이 묻으니까 정확한 오일량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뺄 때 보면은 볼록한 데는 묻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목한 데는 진짜 오일이 없으면은 그 안까지 채우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양을 점검합니다. 자, 제가 이제 넣었어요. 살짝 빼가지고 봅니다. 보니까는 로우보다 조금 위에요. 풀까지는 아예 묻지도 않았죠. 그럼 요 정도 있어요. 좀 중간 정도. 윤기라는 게 밑에 로우는 차 있고요. 그래서 더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 넣겠습니다. 자, 요 정도 더 넣어주고. 그럼 이 상태에서만 오일을 점검하면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크랭킹을 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찍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닦아주고 처음에는 일단 다시 살짝 빼서 봅니다. 이번에 풀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상태가 끝이 아니라 모든 엔진을 교환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규정만큼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한 3초 내지 5초 정도 크랭킹을 해줍니다. 크랭킹을 해서 엔진을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일량이 규정이냐 아니냐를 최종 판단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는 한번 워밍 크랭킹이나 시동을 간단히 본 다음에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훈련을 점검해봅니다. 근데 지금 할 때 제가 캡을 씌워놓고 있어야 되는데 캡을 안 씌워가지고 약간 오일이 비산이 됐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닦아서. 예. 지금과 같이 크랭킹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점검을 했는데도 풀까지 차있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오일은 규정대로 들어갔다. 판단 최종적으로 하시고요. 자, 캡 빼고요. 컵들은 빼고, 그 다음에 좀 튄 거는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캡 정확하게 안전하게 씌워주셔야 되겠죠? 뚜룩 소리 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엔진오일 교환은 완료가 되고요. 자, 뚜껑 이제 닫겠습니다. 본네트. 뭐 빠진 거 있는지 항상 연장이나 이런 거도 줄 때는 없는지 꼭 마지막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니까는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캡도 잘 씌워져 있고 필터 케이스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오염된 거는 닦아서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세척도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이렇게 완료를 하고요. 근데 이쪽으로 와서 나머지 부가적인 거이고 항상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정비가 끝나면은 놀지 마시고 정리 정도를 항상 해놔야 돼요. 손님이 보기에, 고객이 보기에 내가 정비라는 곳에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연장 너무 있고 막 여기도 지금 나와져 있는 뭐 부품들 너저분하게 오일 묻어서 나와져 있고 그리고 항상 끝나면은 내가 사용했던 기구나 장비는 세척 닦아주셔야 돼요. 닦아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닦아서 쓰레기나 이물질들은 한 군데 다 모아주시고 그래야 고객이 보시더라도 아 여기는 청결하구나 정돈되어 있구나 그래야 엔지니어도
수명이 돼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자,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지금 소프트 블록이 하나 있는데, 이 블록이 있는 데에서 뭐가 있냐면요, 오일함용 스위치가 있어요. 차마다 오일함용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요 모델에서는 요게 오일함용 스위치, 요게 이제 프론트 케이스 부분입니다. 요 안에 오일 펌프도 들어가 있고, 오일 펌프에서 가장 근접한데, 오일이 제대로 순환하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 오일함용 스위치. 그리고 옆에를 잘 보면 볼트로 되어 있는 프론트 케이스나 이런 데 주위에 이렇게 차나와 볼트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볼트가 되어 있는 데는 오일 압력 조절 밸브예요. 그럼 오일 압력 스위치는 평상시에 어떻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처음에. 평상시에는 경고등이 들어오죠?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통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통해요? 배선이 하나가 통화. 얘도 보니까 배선이 하나짜리네요. 몸체 접지랑 통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를 안 빼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점검이 가능하냐? 규정대로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은 레인지 선정은 저항에다 놓으셔야 되겠죠. 항상 저항에다 놓으면은 0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확인. 잘 통하네요. 정수 단위가 0이면은 양호한 점검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전압 점검하라고 그랬더니 전압도 이러고 있네? 전류도 이러고 있네? 아니에요. 저항만이에요, 저항만. 지발 저항만입니다. 저항만 0점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측정하는 동안 좀 잘 보이게 세워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하나는 차체 점검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미리 대보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지금 통하나요? 여기는 잘 안 통하는 것 같네요. 여기는요, 두 구멍은 잘 통하네요. 차체가 통하는지 미리 확인한 후에 차체에서 또 우리가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하나를 빼서 끄단을 댑니다. 스위치 단자. 통하죠? 0.75옴 나오네요. 양호입니다. 1옴 전후니까 이렇게 안 빼고도 얼마든지 콘넥터만 빼가지고도 오일 압력 스위치가 정상인지 불량인지 점검할 수 있어요. 만약에 통하는지를 점검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빼가지고 요 안으로 오일이 들어와서 스위치를 밀어 올려서 오프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관통해서 들어갈 만한 뭐 젓가락이라든지 핀셋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넣어가지고 어디랑 어디겠어요? 여기가 나사선인데 몸체잖아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는 단자 요 두 부분을 대놓은 상태에서 지금인 상태에서는 통해야 되고 힘을 가했을 때는 떨어지겠죠. 온오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일 압력 스위치는 점검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일 압력 스위치 있는 부분에 스위치를 탈거한 후에 여기에다가 요 나사산에 맞는 압력 게이지를 설치한 후에 시동을 걸죠. 그러면 그때 오일에 흐르는 압력이 압력 게이지에 검출이 되겠죠. 그래서 오일 압력이 정상이다, 불량이다라는 완벽한 판단을 오일 압력 스위치 있는 데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장착해 놓고요. 그리고 끝으로 압력 조절 밸브의 형태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미리 좀 사전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게 압력 조절 밸브예요. 얘를 빼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안에 스프링 나옵니다. 플런저 방식이기 때문에. 오, 스프링 나왔죠? 스프링 나왔죠? 그리고 이 안에 솔직히 뭐가 있냐면 뚜껑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걸 우리가 플런저라고 얘기해요. 릴리프 형태인데 요 안에 뚜껑이 있고 그 위에서 스프링이 누르고 그 플런저라는 데 밑으로 오일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오일이 지나갈 때 이 스프링의 장력을 더 세게 조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압축을 시킨다. 그러면 오일이 지나갈 때에 더 큰 힘을 받아야지만 얘를 밀어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느슨하게 했다. 오일이 지나갈 때에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낮은 압력도 조정을 하는 거냐? 아니에요. 시험 문제로 큰일 나요. 필기 시험 문제 나와요. 자동차에서 보통 사용되고 있는 압력 조절 밸브 같은 경우는 이 송아리 거를 제가 안 뺐지만은 스프링과 플런저라고 하는 뚜껑이 있어요. 그 두 가지 형태가 릴리프형입니다. 릴리프형의 압력 조절 장치들은요, 낮은 압력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정 이상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 스프링의 장력이 규정 압력이에요. 규정 압력보다 더 센 오일이 지나가면은 스프링을 압축시키겠죠. 그러면 바이패스, 플런저가 위로 상승하면서 통로가 하나가 더 열려요. 오일을 옆으로 빼내주는 거예요. 압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압력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규정 이상의 압력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릴리프 형태의 압력 조절 밸브입니다. 그럼 얘가 규정 압력보다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낮은 압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스프링 장력이 규정값이에요. 규정 이상의 큰 힘이 지나가면은 스프링이 압축되면서 오일을 빼죠. 그래서 항상 여기를 지나갈 때에는 규정 이하로 압력이 지나갈 수 있게끔 제어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규정도 너무 낮아요. 그러면 얘를 조인다고 더 압력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플런저라는 거는 정위 위치가 있어요. 더 앞으로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위 위치에 있는 플런저를 누르고만 있는 게 스프링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규정 압력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스프링이 너무 오래 썼어요. 활로가 와요. 근데 규정 압력 되기 전에도 이미 오일이 바이패스 돼버리겠죠?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일이 규정 압력만큼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압력을 점검한 후에 그 압력 양만큼 와샤 있죠, 와샤. 그 두께만큼을 더 삽입하게 되게 되면은 스프링을 압축하는 거예요. 스프링을 압축하면은 압력이 좀 상승해서 규정값만큼 상승시킬 수 있어요. 왜? 스프링을 오래 쓰다 보면은 압축되고 드러나고 그러면은 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경우는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조립 한번 해놓을게요. 스프링이니까는 예, 지금 도착했네요. 자, 요번까지는 엔진 오일 교환,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은 오일 압력 스위치, 오일 압력 조절 밸브, 릴리프 밸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